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핫한 이슈죠. 트럼프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미국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다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뉴욕 구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조셉 변호사로 이제 커빙턴 앤 벌링이라는 미국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워싱턴 DC에 헤드쿼터가 있는 총 변호사 한 1,300명 정도가 되는 로펌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워싱턴 DC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잠깐 한 3개월 동안 한국에 나와서 강남역에 저희 한국에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잠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다 보니까 뭐 대관 업무라든지 또 정부에 관련된 뭐 세금도 포함해서 그런 정부에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름도 거창하죠. 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빅 뷰티풀 빌에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세제 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처음에 트럼프 정부 1기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세제 개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세제 개혁 중에 개인에 관련된 조항들은 이제 2025년에 이제 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장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미국에서 팁에 대한 인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또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인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런 거를 실행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세제도 좀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인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로 다시 송금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네. remittance tax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송출세죠. 송금세.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타겟하는 거는 미국의 특히 남미 쪽에서 많이 일을 하러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돈을 벌고 그 자기네 나라로 송금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5% 얘기를 나왔다가 지금은 3.5%로 하원에서 통과된 그 법안에서는 이제 3.5%가 됐고요. 요게 이제 미국에서 그 송금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한다는 거고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는 이제 자기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하더라도 부과를 한다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상원에서 나온 법안에서는 이제 은행 계좌에서 이제 은행 계좌로 이제 옮기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서 이제 송금을 하게 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상원에서 나온 거는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한인분들이 송금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법안에서는 이제 웨스턴 유니언이라든지 그런 데서 돈을 머니오더로 송금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거에서 좀 중점을 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하원에서는 그게 좀 더 광범위하지 않나. 전반적인 그 은행에 대한 익셉션도 그런 익셉션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송금하는데 세금을 과세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시티즌이나 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많은 게 그러면 내가 그 은행에다가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를 더 증명하는데 더 서류가 더 복잡해지고 그런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지금 반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미국 하원에서 일반적으로 세금 그런 법안이 나오면 하원에서 좀 더 강경한 체계로 가고 상원에서 가면 좀 더 그거를 완화해가지고 법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좀 완충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미국에서 의회 시스템을 보면 하원 의원들은 조금 더 소수의 약간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상원은 이제 주 단위로 이제 대표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입장을 들어서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원에서의 법안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둬서 이제 은행에서 송금하는 거에 대한 거에서는 레미턴스 텍스를 제외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것도 지금 세넷 파이낸스 커미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고 이제 이거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거기서 이제 바뀐 거에서 나중에 또 하우스 빌이랑 또 다르니까 또 그걸 또 조정 과정이 걸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딱 이게 어떻게 나와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피해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의 과세 대상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민에 오히려 타격이 받지 않을까. 또 이제 아무래도 남미에서 많이 오셔서 송금을 그 본인 구급가로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만큼 더 송금하실 수 있는 금액이 적어들는 거니까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될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우선은 조금 많이 좀 기다려 봐야 되긴 할 텐데요. 그 이번에 텍스 리폼이 나오는 게 그 One Big Beautiful Bill이 어떤 내용이든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에 이제 세제 개혁이 됐는데 트럼프 일기 때, 지금 그게 올해 말에 만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또 세율이 또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장은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 상원과 하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미국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과 또는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 트럼프 세제 개혁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법안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처음에 발의가 될 수도 있고 상원에서도 발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텍스 같은 경우는 조세 관련된 거는 하원에서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있거든요. 거기가 하원에 이제 텍스 관련된 이런 법안을 내는 커미티인데, 거기서 처음에 그 법안을 내놓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고, 또 이제 상원에서도 파이낸스 커미티라는 커미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법안을 이제 내고, 같은 법안인데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상원이랑 하원이랑. 그럼 세넷 파이낸스 커미티에서 지금 법안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고, 이게 만약에 세넷 빌이랑 하우스 빌이 똑같다면 이제 그대로 바로 대통령한테 가서 사인을 받으면 그게 바로 이제 법이 되는 건데요. 상하원이 이제 내용이 다른 이런 빌이 나오면 절충시켜서 둘 다 똑같이 동의를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빌을 보이는데, 컨퍼런스에서 파이널라이즈를 하면 그 대통령한테 보내거든요. 지금 현재는 하원에서 통과가 된 상태고, 하우스 웨이즈 앤 빈스에서 발의를 해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세넷 파이낸스에서 그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근데 아직 이게 상원에서는 투표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세넷에서 지금 나온 상태에서도 지금 투표가 될 때까지 법안이 조금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파이널라이즈 되면 그 다음에 상하원에서 이제 컨퍼런스 빌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보내겠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7월 4일까지 내 책상 위에 내놔라 이런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전망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넷 파이낸스에서 지금 새로운 빌이 나온 상태고, 이게 통과되는데도 뭐 최소한 1-2주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컨퍼런스 빌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고,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사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7월 4일은 무리고, 물론 가능은 하지만 지금 워낙 요새 트럼프 정부 예견하기가 좀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아마 뭐 8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것들이 있는데요. 상원에서 통과가 되려면 지금 통과시키려는 그 절차가 Reconciliation Procedure라고, 이게 예산 조정 절차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통과를 하려면 51석의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라는 이제 그런 룰이 있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이제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그 60석의 표가 필요해요. 근데 상원에서는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수가 53석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명도 동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로만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예산 조정 절차, 그 리컨실리에이션 빌로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 상원 의원이 공화당이 50석이 넘기 때문에 그 공화당에서만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이 길었네요. 아닙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인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분야가, 지금 이제 평생 증여세 면제 한도가 2018년도에 2배로 늘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1,399만 불로 늘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연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1,500만 불까지 증액한다라는 거는 또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상원에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구자민 변호사님이 뉴욕 구변이라고 유튜브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상황을 또 굉장히 빠르게 또 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